트럼프 대통령의 경고했던 대로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유엔 연설할 때였었죠. 독일한테 경고했었습니다. 독일이 저렇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에 있는 모든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그렇게 높다가는 나중에 당한다. 나중에 큰일 날 거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었죠. 만약에 러시아에서 가스나 석유 절반으로 줄여버린다 그러면 당신네들 어떻게 될 거냐. 큰 혼란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독일의 가스 공급을 다시 한번 절반으로 줄였다. 그래서 지금 EU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석유와 가스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노드스트림 1인데요. 노드스트림 1호 송유관인데 이 송유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 중지가 됐었죠. 중단이 됐다가 복구 공사를 끝내고 이 송유관을 다시 열었는데 그걸 열면서 다시 원래대로 예전에 보내주던 그 양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절반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러시아 쪽에서. EU 측은 이미 이전 감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뤼셀 당국에서는 회원국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국의 가스 사용량을 15% 정도 줄여달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전역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체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30% 이상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쪽에 이게 폴란드인가요? 헝가리인가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의존도가 거의 뭐 7, 80%, 어떤 나라는 100%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송유관 닫아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암흑의 세계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유럽 연합에 가입돼 있는 나라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일이 다 통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직은 유럽연합이 미국처럼 하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아직까지는 지금 케미가 좀 덜 완성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든 시간을 좀 겪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정전 사태를 겪고 에너지 파동을 겪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산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장 전기 생산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각각의 공장들도 운영이 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될 경우에 그 여파는 당연히 전 세계로 다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선진국들한테는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후진국들은 이 발전한 유럽 국가로부터 그렇게 대단히 수입에 의존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 뭐 꼭 선진국만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게 영향을 지금 안 받을 수가 없는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의 파동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올 것이다 곧 이렇게 좀 보셔야 될 문제이고요. 독일 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은 러시아 국경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이 독일과 러시아를 오가는 노드스트림 1호 송유관을 27일 내일부터죠. 하루 최대 3,300만 입방미터 그러니까 최대 용량의 2%만 시동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최대 용량은 훨씬 더 그거에 뭐 한 50배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2%만 최대 용량의 2%만 보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모스크바의 대변인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는 책임 있는 가스 공급국이다. 유럽위원회, 유럽 수도, 미국 수도, 러시아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크게 보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좀 믿을 수는 없죠. 러시아도 일당 독재 국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당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이 유명무실한 당이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있으나 마나한 당이고 그러니까 완전 독재 국가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한 당이 다스리면 독재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 당이 다스리면 그거는 뭐 독재입니다. 꼭 누가 뭐 김일성 일가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독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정치적으로 하나의 당이 한 색깔의 당이 그냥 계속 10년, 20년 다스리고 있으면 집권 여당을 하고 있으면 독재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급진 좌파들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행히도 워낙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깨어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행히 미국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의 언론도 저희가 믿을 수가 없다. 일당 독재 체제가 되면 언론은 그냥 나팔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언론이 가가지고 비판하고 뭐 파헤치고 그랬다간 바로 숙청당하죠.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당 독재 체제에서 언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팔수예요. 그래서 지금 타스 통신이 하는 이야기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이 자신에게 닥친 제한과 제재를 완전히 무모하게 부과하는 길을 계속 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지금 유럽 나토죠. 나토 가입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재 조치를 계속 풀지 않고 계속 가한다면 너희들은 공정한 가스 공급 이런 거 책임 있는 가스 공급 이런 거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독일의 증시는 0.33% 어제 하락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뭐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에는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식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고요. 타겟샤우라는 독일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독일의 경제 및 기후 변화 장관인 로베르트 하벡이 있는데 로베르트 하벡은 이번 감축으로 독일은 심각한 상황에 빠졌고 당국이 취한 조치들이 그러한 사업에 대한 공급의 손실을 피하기에 충분하기를 바라지만 독일의 산업들에 대한 가스 공급은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난리 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때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 이 지경이 안 됐을 텐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러시아한테 그렇게 에너지 의존하다가는 독일 개작살 날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할 때 유엔 대표부 독일 대사들 웃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 4년 뒤에 무슨 꼴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다. 그나마 한 가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깨닫긴 한 것 같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깨달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벡은 독일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가스 공급의 정도는 현재 유럽연합 내의 가스 상황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고려할 때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연합 내에서도 자국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쓸 가스도 없는데 너희 줄 가스가 어디냐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각 회원국들한테 사용량을 15% 줄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누가 감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15%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라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대놓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아일랜드가 가스 절약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될 것이다라고 아일랜드 타임즈가 또 보도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또 한 번 유럽연합이 붕괴하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 내에서도 결국은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처럼 아주 심각한 싸움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에너지원을 가지고. 러시아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가스 공급을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백 장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항상 파워 정책이고, 그러니까 이 파워라는 거를 권력 정책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력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의 그 파워, 에너지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파워 정책이고 이익 정책이며 따라서 항상 보안 정책이다. 결론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정책은 보안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와닿았는데, 돌이켜보면 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돌이켜서 트럼프가 얘기해줬던 때를 생각해보면 왜 그때 우리가 비웃었을까 지금 이제 후회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안보 정책 카드를 한 국가에만 두는 것이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특정 국가에 두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과거에 알 수 있었다. 트럼프가 옆에서 얘기해 줬거든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로베르토 하벡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독일인들이 좀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림을 저 뉴스에 나온 그림인 그래픽 뉴스인데, 이거를 트루소셜에다가 올려놔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트루소셜에 가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보실 수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이 사진만 그냥 덜렁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